전과 10범도 보이고 살인자도 있고 엄청 많아요. 뭐 이것저것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많은데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육사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생도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길을 딱 하다면 비스트 트레이닝 같아요. 그 짐승 훈련이라고 할까요? 네, 비스트 트레이닝. 그 1학년 딱 입교를 하면은 정식 입교생이 아닙니다. 입사를 회사 입사하면은 인턴. 계약직이 있듯이 육사를 들어가면 한 달 동안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그 계약직이 뭐냐면은 계약직도 아니고 인턴 아니에요? 인턴이죠. 인턴. 계약직이 그거는 뭐냐면은 기초 군사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봤는데 그 선배 생도가 교관이 돼서 24시간을 감시받으면서 3주를 생활합니다. 그때 힘들었어요. 그때는 뭐 많이 맞았어요. 저. 많이 맞기도 했고 많이 맞기도 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육사를 들어왔는데 4주 교육 받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그냥 선배가 야 그러면 뭐야 그러면 바로 놀라서 그거 하기 바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에 썩은 물 고였던 게 싹 빠지면서 순수한 백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생도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씩 국가를 위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동료를 사랑하는 전회, 그리고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그러한 가장 기초를 닦았던 기초군사훈련, 그게 가장 비스트 힘들었다. 트레이닝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 일기장에도 이제 있어서 가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야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 일기장에 많이 적혀 있어. 기초군사훈련 일기장에. 이거 워낙 투중하니까 그렇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대신고 선배 조정 우리 분대장생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내가 제대로 지금 국민들이 그 세금으로 공부시켜 주는 것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 그래요? 야,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그냥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다 일일이 보는데. 힘들다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육사를 졸업하고 저는 소대장을 이제 그 저기 54단 해안 소대장으로 갔었는데 선배님은 소대장을 어디로 갔었습니까? 그것도 또 스토리가 많습니다. 왜냐면 육사 교육을 마치면은 보병학교 네. 그래서 또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받고 다시 이제 전방으로 가는데 그 보병학교 교육이 한 4분의 3이 끝날 무렵에 전방 배치되는 부대를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유별나게도 가장 오지 가는 부대를 먼저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발표하는 사단은 안 해야 될 것 같아 발표한다 해가지고 3사단하고 15사단을 발표하더라고요. 이게 3사단은 이쪽 군사령부에서 제일 오지. 오른쪽이고. 예. 그리고 이쪽 사단은 이쪽 15사단은 또 이쪽 군사령부에서 제일 오지. 그런데 한 20명 발표했는데 거기 내가 끼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GOP 부대인 중동부전선 15사단에서 첫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가셔갖고 어디 뭐 그냥 평범한 소대장 1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지피장이나 뭐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가니까 생도 시절에 운동을 했던 럭비부 축구했던 요원들 그리고 학업이 좋은 사람들은 우수하다고 가자마자 지피장을 보내더라고요. 예. 그 저는 워낙 공부도 못해가지고 겸손한 말씀을. 일반 보병 소대로 들어갔는데 그 수청 소대장을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가 보면 삼천교육대 말기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그 전방 교육도 오고 교련. 예. 교련도 오고 삼천교육대 운영됐는데 삼천교육대 마지막 그 청송 감호소 하기 전에 제가 삼천교육대 소대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40명이니까 그 당시 40명이었는데 한 뭐 100여명, 200여명, 한 500명까지 왔다가 다 나가고 마지막 남은 40명들은 그 캐리어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전과 10범도 보이고 살인자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한 달을 그 사람들의 소대장이네. 소대장했어요. 그 맡을 적에 고민한 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까? 이거 통제할 방법이 없다. 우리 소대부터 공기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주 완전히 또라이 같은 소대장. 자기 소대원 죽이는 소대장. 이걸로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듣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 그저 현역 소대원들, 걔도 힘들었겠다. 그냥 손들이 그래서 일 똑바로 못하면 사고 난다. 해가지고 워닝을 준 다음에 좀 참아라. 그러고서 이제 했더니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워낙 그 노련하고 누구리 같은 사람들이라서 저한테 저보다 나이가 한 2배 이상 많은 사람. 그렇겠죠. 예.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얘기가 부산 사람인데 정가가 한 7범인가 됐는데 부산에 있는 오토바이 다 버리는 거다. 내가 뭐 절도 장가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겨울이 되면은 그 전방 15사는 화 먹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갖고 온 일이었는데 아침에 갔다 오니까 아침에 가서 하나 갖고 오고 점심 먹고 가서 하나 갖고 오는데 오후 되니까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보고가 있더니 난리가 난 거야. 가지고 한 명이 탈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15산 전체를 비상을 걸어서 대출 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 죽인다고 나는 이랬었는데 밤 12시가 되니까 기어 들어왔더라고요. 아. 왜냐면 그 대성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에 예. 이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가져가도 끝이 없는 산이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모르겠고 하니까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아. 그 일화가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연대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포스터까지 하신 분인데 그 연대장님이 이제 마지막 그 사람들을 그 청송 감호소를 이제 보낼 때 그때 헌병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 버스에 태우기 전에 수갑을 다 채우자. 그리고 딱 어디 간지 모르게 채우자. 그래야지 가야지 사고 안 친다. 아 근데 연대장님이 또 오시더니 정신교훈 시키겠다는 거야. 다 내려오라는 거야. 버스에서. 아 이거 안 됩니다. 거리되는데 정신교훈 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40명 다 내려왔는데 놀랍게도 수갑이 다 풀어져 있더라고요. 아, 채워서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안 돼. 그러니까 연대장이 막 와우성 치니까 그냥 가버리시고 강제로 밀어가지고 그 삼천교육 때 마지막 그 추억은 아주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역사의 아픈 단면 중에 하나인데 그 마지막 언저리에 서 계셨었구만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군에 계시면서 이제 중위부터 시작해갖고 소장까지 진급을 쫙 하셨는데 어느 계급으로 진급할 때 가장 기분이 좋으셨어요? 가장 그 보람 있는 그리고 어떨 때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는 대령 진급할 때입니다. 대령 진급할 때. 뭐 그거는 뭐 사연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중령 진급해서 교통사고가 했거든요. 처음 알았네요. 대령 진급을 못할 뻔했는데 운이 좋게 교통사고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장을 마치고 사단 정보참모도 마치고 작전참모도 마치고 또 합참 들어가고 국방부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작전진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다 보니까 1차는 되지만 2차 진급했습니다. 근데 진급한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군인이 뭐 올라가는 거, 계급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장교들은 대령이 최고입니다. 왜냐면은 대령은 병과의 장입니다. 장군은 병과가 없어요. 장군은 병과가 없는데 대령은 병과가 마지막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병으로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대령이 되면서 너무 좋았고 난 보병 병과의 장으로서 연대장 및 내 준 맞춰진 임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 이런 각오를 할 때 대령 진급할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군 진급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선배님은 어떠셨는지. 그 장군 진급하면은 국방대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때 우리 같이 받았잖아요. 받는데 그때 그 공군 참모총장 하셨던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은기. 이은기 장 김은기. 장 그분이 장군 진급하면은 기쁜 거 좋은 거는 한 달이다. 한 달 뒤부터는 무거운 어깨,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진다. 철저히 준비하고 해라. 짧게 말하면 가벼운 짧은 기쁨, 반대로 무겁고 긴 책무. 이게 장군이다. 그 얘기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군에서 마지막 보직이 이제 위기관리센터장을 이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최근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해갖고 뭐 청와대를 옮기는데 위기관리센터가 뭐 제대로 작동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갖고 이제 뭐 말들이 많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 센터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입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예. 우리나라에 위기관리센터가 생긴 거는 노무현 때입니다.
맞아. 노무현 그때 대통령 때 공군 유인 장군이 그 최초 네, 위협작전에서 그때는 뭐 안보가 아니라 재난 매뉴얼 작성들을 하다가 네. 정권이 바뀌면서 그 청와대를 축소한다고 없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있다가 없었어요. 네. 없어지고 하다가 중요한 사건이 2010년도에 벌어집니다. 2010년도 예. 천안함? 예. 어. 천안함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까지 없었다는 없었어요. 거예요. 터지고 나니까 대통령이 보고를 봐야 돼요. 대통령도 TV 봐야 돼. TV 보고 하는 거야. 보고 안 좋아. 예. 그래서 이게 급하다, 중요하다 이런 위급 사항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결심할 수 있는 결심을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긴 것이 국가 위기관리실. 위기관리실. 예, 근데 청와대가 아니고요. 네. 그 당시는 비서실도 아니고 안보실도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실 위기관리실. 대통령실 위기관리실. 예. 그러면 그러면 그때는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비서실장 밑에 있는 그런 기구였는데. 그렇죠. 예. 비서실장 밑에 위기관리실장이 있는데 위기관리실장이 누구냐? 안광찬 장군입니다. 예.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예비호 예. 소장. 예. 근데 그분이 만들 적에 한 게 뭐 첩보로 들어보니까 뭐 다음에 김진영 장군이 뭐 김진영 제독이 나온다면서요. 김진영 제독이. 여기에 예. 뭐 제가 한번 모셔보려고. 꼭 모시십시오. 그러면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안보실장 그 당시 국가위기실장이신 안광찬 장군님이 처음으로 뽑은 게 본인이 육군이니까 해군을 뽑아야 돼. 왜? 청와대는 또 가니까. 네. 해군에 뽑힌 사람이 그 유능한 김진영 제독이. 김진영 제독이 와서 초대 위기관리 센터장을 합니다. 실장 밑에 센터장. 예, 그래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거죠. 예. 그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그 중요한 상황을 있을 때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그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그 국가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위기관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국방에 관련된 거는 다루지 않고 이거 하긴 했죠. 근데 재난이 왜냐면 국방상이 별로 없으니까 재난 위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것저것 재난 위주로. 그런 이제 김진영 제독이 오면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없어졌다가 그래서 거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거기서 안보라는 게 전통적 안보 개념과 그 포괄적 안보 개념. 예. 전통적 안보 개념이라고 하면 안보 위주입니다. 국방 안보 위주, 외교 국정 위주고 그 포괄적 안보 개념은 뭐냐면은 그 재난 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광찬 장군이 그 안보실 그 위기관리 시작을 할 때는 포괄적 안보 개념에 의해서 재난지도 다 담당했어요. 재난까지 다 받아서. 그 매뉴얼도 막 그 지금 같은 이제 시스템이 그렇죠. 만들어진 거예요. 거고 가장 기여한 사람은 김진영 제독입니다. 초대 그 위기센터장으로서 했고 그 위기관리 그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은 국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비하고 대응 복구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기획, 조직, 집행, 조정, 통제하는 재반 활동이 바로 위기관리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 그런 일들을 다 할 만큼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많죠? 많아요? 네. 그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센터장 하신 분들만 알아서 그러네요. 이제 제가 위기관리 센터장 할 때도 한 50명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비서실은 적은 데는 한 서너 명 제일 많았죠. 저는 그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 그 센터장만 제가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야, 저 혼자서 무슨 일을 그런데요. 그 얼마 전에는 제 밑에는 그 사이버 팀이 있었는데 네네. 사이버 팀 한 분리돼 있었죠. 지성한 또 이게 분리되고 한 분이 많았죠. 이북 선수들이 월드컵 나가서 몇 대 몇으로 졌다 뛰어나. 그 북한 애들 모르고 있는데.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예. 화재 나갔고 했던. 가스 사고 예. 화재 나가도 엄청 많이 죽어버렸어요. 네, 맞아요.